네,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이세돌의 바둑 첫걸음 강의를 맡은 유승희 아마 6단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바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지금 바둑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둑은 고대 중국에서 발명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을 무엇인지 모른다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 또 이렇게 바둑이 낯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 혹은 바둑이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바둑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둑은 영토 차지 게임이다 라고 간단하게 아주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 이렇게 승부가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교차 착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수를 두면 내가 한 수를 두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교차 착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둑은 교차 착수를 원칙으로 하는 영토 차지 게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바둑의 기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두 장의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출전했던 바둑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남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남자 단체전 그리고 여자 단체전,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혼성 페어전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세 부문을 모두 싹쓸이하는 또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출전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바둑은 현재 스포츠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바둑은 원래는 스포츠가 아닌 예술 쪽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둑을 당시만 해도 바둑은 예술로서 다가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바둑협회를 정가맹단체로 승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둑이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예술 그리고 현재 스포츠이지만 바둑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한 변하지 않았는데요. 바둑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둑의 기본 예절을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두기 전에 상대방과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벼운 목례 혹은 가벼운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둑 두는 동안 두 번째 상황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어린이들 정말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두 자기 바둑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모두 같은 모습으로 자기 바둑판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요. 바둑 두는 동안에는 일어나서 소란스럽게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상대방 그리고 다른 대국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전자의 매너인데요. 사실 바둑은 두는 것도 정말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가 있는데요.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훈수라는 것인데요. 훈수란 이렇게
대국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좀 일으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아니면은 여기 두면 네가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국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훈수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또 바둑에서 반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상황이죠. 승패를 확인한 후인데요. 네, 승패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이때 승자와 패자 모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자, 바둑을 이겼습니다. 정말 기쁘겠죠? 하지만 이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인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패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바둑을 졌어요. 기분이 좋진 않겠죠.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둔 바둑판을 정리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가버린다거나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둑판을 끝까지 정리를 마치고 간단한 목례를 나눈 후에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바둑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이렇게 19 곱하기 19의 크기가 표준 크기고요. 사실 9줄, 13줄 바둑판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입문자와 초급자를 위한 보급용 바둑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의 시합에서 사용하는 바둑판은 19줄 바둑판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옆에서 화점이라고 가리키는 이렇게 바둑판에 9개의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점들을 바둑에서는 화점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찍혀있는 점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 점의 이름은 바로 천원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렇게 입문자분들께서 저에게 선생님 여기 두면 혹시 1,000원이 생기나요? 혹은 상대방이 1,000원을 주는 건가요?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는 그 지폐 1,000원 아니고요. 하늘의 으뜸이다 라고 해서 1,000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네, 사실 바둑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바둑 용어들이 한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판에 지금 보시면 19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줄, 이 선들, 수많은 선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어 나가야 할까요? 바둑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바둑판의 가장자리, 바깥쪽부터 차례대로 1선, 2선 이렇게 세어 나가게 되는데요. 가장 바깥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을 1선, 그리고 이 파란 선을 2선, 그리고 보라색 선을 3선, 그리고 노란색 선을 4선이라고 바깥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바둑판의 명칭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가, 나, 다, 라 이렇게로 표시되어 있는 모서리의 네 부분을 귀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바둑판에서는 일단 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숫자로 쓰여 있는 부분이죠. 1, 2, 3, 4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을 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바둑판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려보시면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죠. 지금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둑판의 중앙, 가운데를 중앙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책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바둑의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포인트 박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둑은 어떤 게임이다? 그렇죠. 바둑은 교차 착수를 원칙으로 하는 영토 차지 게임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흑과 백이 교차 착수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개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자세하게 보시면 흑돌과 백돌 위에 이렇게 순서가 수순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좌측과 우측 좀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요. 이 두 가지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흑돌.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 흑돌 중에 네, 첫 번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숫자 1번이 쓰여 있는 돌은 흑돌이죠. 우측의 돌은요. 숫자 1번이 쓰여 있는 돌, 흑돌인가요? 백돌인가요? 그렇죠. 흑돌이죠. 바둑에서는 항상 흑이 먼저 두게 됩니다. 바둑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 아주 공평하고 또 공정한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근데 항상 흑이 먼저 두면 이게 과연 공평한 게임인가요? 백이 너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흑이 먼저 두게 되면 조금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은 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덤이라는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좀 페널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흑이 먼저 두는 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백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덤을 6집 반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요. 중국은 7집 반,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둑 돌을 두는 위치인데요. 앞에서 제가 바둑판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 왼쪽 그림이 맞는 건지 오른쪽 그림이 맞는 건지 쉽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둑판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이렇게 교차하는 점, 바로 그 장소에 두게 됩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왼쪽이 맞습니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칸에 둔다거나 혹은 줄과 줄이 지나가는 교차점이 아닌 한 줄 위에 놓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고요. 바둑판에 놓을 때는 항상 교차점 위에 바둑돌을 놓는다. 이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바둑의 기본 규칙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둑은 동양을 대표하는 보드게임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동양을 대표하는 동양을 대표하는 보드게임으로 바둑이 항상 가장 먼저 손꼽히는데요. 이에 반해 또 서양에서 유명한 보드게임 있죠. 바로 체스입니다. 바둑과 체스는 사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정말 가장 큰 차이점 있습니다. 바로 바둑은 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체스에는 이렇게 기물이 정해져 있고 이 기물을 움직여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둑은 빈 바둑판 위에 새로운 돌을 사용해서 계속 한 수 한 수 바둑판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둑알은 체스처럼 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혹은 다른 데로 옮겨볼까? 이렇게 이미 둔 돌을 이렇게 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혹은 이렇게 밀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동은 바둑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칙에 또 해당이 되고요. 일수불퇴라고 하죠. 바둑에서는 한 수, 이미 착점을 한 수는 절대 되돌리거나 물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바둑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용어들인데요. 네, 더 이상 이제 바둑을 둘 곳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서로의 집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이때 서로의 집을 비교하는 이 과정을 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에서 더 이상 둘 곳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건 바둑돌을 바둑판에 모조리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의 경계, 집의 경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 개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2강에서 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개패인데요. 네, 항상 이렇게 바둑이 끝까지 개가까지 가서 집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도 집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혹은 이미 승부가 결정돼서 네, 더 이상 바둑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다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네, 패배를 먼저 인정하는 것, 이런 행위를 네, 불개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가를 하기 전이라도 네,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돌을 던지다 혹은 또 돌을 거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한 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네, 당연히 바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게 나라마다 또 부르는 방식 혹은 또 용어가 따로 있겠죠. 중국에서는 바둑을 웨이치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고라고 부르는데요. 영어권에서는 사실 또 두 가지로 바둑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고, 그리고 하나는 바둑인데요. 이 고라는 것은 네, 일본어에서 바둑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고라고 불렀죠. 이 영어권, 즉 서양에 가장 먼저 보급을 시작한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둑을 고라고 부르고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네, 영어권에서는 바둑을 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지만요. 아무래도 좀 통상적으로는 고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강 바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첫 시간 이렇게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 좀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2강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실전에서 한번 바둑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